안녕하세요. 이덜트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태영입니다. 이덜트에서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직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독자 1000분께서 이렇게 저희 채널 봐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또 Q&A 영상으로 서로에게 궁금한 거 한번 준비했습니다. 재밌고 또 과학, 음악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재밌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과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나 뭐 여러 매체를 봤을 때 뭐 UFO가 실제로 발견됐다는 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외계인의 사체를 발견했다더니 이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뉴스를 참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증명됐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외계인이 뭐 있다라고 이렇게 뭐 뉴스 기사나 저도 뭐 보도나 뉴스 이런 걸 좀 많이 봤는데 사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일단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왜 있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우주는 겁나 광활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에서 관측한 이 우주를 보면 우주의 크기가 한 900억 광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900억 광년보다 더 크겠지만 네, 관측 가능한 우주조차도 그렇게 큰데 관측 가능하지 않는 이제 더 넓은 우주, 그러니까 그걸 넘어선 우주, 거기에도 이제 어떤 별이나 뭐 은하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래서 광활하기 때문에 생명체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래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네. 그 많은 별 중에 이 지구와 같은 환경이 없을까? 아니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을까?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반드시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인간의 형태의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뭐 작은 미생물체의 외계인이 반드시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추측하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막 외계인을 뭐 이렇게 외계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밀로. 그게 진짜면 뭐 그 노스웰 연구소인가 뭐 그런 데가 실제로 뭐 외계인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조금 서프라이즈 보면 있던데 네. 그건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추측해 보건데 외계인이 있을 거다. 네,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 다른 과학자들도 혹시 뭐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과학자의 견해를 잘 궁금해하지 않아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반반인 것 같아요 보면. 반은 뭐 과학자인데도 외계인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군요 생각보다.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인간 말고 그러니까 인간 뭐 유사 생물체나 아니면 뭐 어쨌든 외계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명백한 거는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외계인에 대해서는 과학자 대부분은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학은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구해야 되기 때문에 외계인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뭐 달이나 화성에 가면 이렇게 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물의 흔적을 발견한다든가 그것도 전부 다 이제 외계인의 가능성을 두고 이제 찾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네, 외계인을 네, 일단은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고 전제 조건 자체가 외계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쵸. 뭐 달 탐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 물의 흔적을 발견하려는 게 전부 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네. 외계인이 아예 없다라고 가정하면 굳이 할 필요가 뭐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겠네요. 아니면 네. 뭐 꼭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뭐 자원적인 측면에서 뭐 광물 채취나 뭐 그렇죠. 이주. 에너지 자원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외계인 그 정도로 관련된 질문은 다 여기까지만 네.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번, 네, 네. 제가 그럼 일단 다 계속 질문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과학자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뭐 1800년도 뉴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인슈타인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정말 저명한 뭐 교수님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직접 만났거나 아니면 책에서 봤을 때 네. 아,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정말 천재적인 과학자다. 그런 과학자가 혹시 누굴까요? 그 꼽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다들 진짜 엄청난 분이죠. 네, 보면 제가 이론을 좀 공부를 했는데 이론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아인슈타인, 그렇죠. 뭐 상대성 이론의 네, 아인슈타인, 유명하시잖아요. 네. 예. 그다음 뭐 양자역학하면 뭐 보어 아니면 뭐 슈레딩거, 네네. 뭐 누구지 하이젠베르크, 네네. 디락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그 결과물을 보면 와 진짜 감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뽑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일러 오일러 방정식 그거 영상에 올렸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분이군요. 오일러. 예. 왜냐하면 그 오일러라는 분이 그 이름이 안 빠지는 이론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분이 그걸 이후로 과학 관련해서 전부 다 이름이 들어가는군요. 네, 거의 근본적으로 이제 가장 밑바탕 되는 부분에 오일러가 반드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분은 진짜 많은 걸 해냈구나 살아생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가장 천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오일러입니다. 오일러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만든 여러 가지가 이제 과학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뭐 과학이든 수학이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로열티 같은 것도 있나요? 로열티요? 예를 들어 뭐 오일러 방정식 이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어떤 다른 뭐 실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거를 사용하는 데 대한 뭐 돈을 지불한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건 무료로 이렇게 그렇죠. 네. 일단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고 어떤 명예는 따르겠죠. 명예라고 생각하면 되군요. 그렇죠. 예. 사실 과학자라는 직업, 과학자는 이제 어떤 명예를 얻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발견했다. 이때 뭐 물론 발견했을 때 그 희열감이 굉장히 클 거고, 그리고 그 발견한 걸 가지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또 그걸 토대로 또 새로운 연구를 하고 또 한 발 더 이제 내딛는 과정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천재적이고 또 명예로운 과학자는 오일러다. 네, 오일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천재라고 하면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더라?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죠? 어떤 분이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 그거는 2,000명 구독자 때 알려주시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오일러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과학 현상이 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일반 물리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를 해보신 분은 어떤 게 신기했냐면 그 실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그 물리 공식에 대입했을 때 맞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는 그 뭐 물리 공부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수학 공부 안 한 지도 오래돼서 사실 그런 게 수식적으로 이제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과학 공부를 조금 이제 이렇게 멀리 약간 동떨어진 사람은 네. 과학적인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요거를 좀 약간 과학적으로 좀 잘 설명하고 싶다면 뭐 어떤 공부나 아니면 어떤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걸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질문이 이런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나는 호기심이 있다. 과학적 호기심이 그쵸.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그쵸, 싶은데 그쵸. 어떻게 하면 설명하고 싶고 좋을까? 막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아, 그럼 요거를 단순히 뭐 그러면은 뭐 일반 물리학 보세요 아니면 뭐 대학원 진학하십시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네 조금 일반 사람들이 조금 일반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좀 더 네네. 쉽게 이제. 그쵸.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 생각엔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에 이제 손을 댄다? 발을 딛는다? 발을 딛는다? 뭐 그 기본 중에 하나가 일단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는 순간 나 저 현상을 알고 싶어. 궁금증이 생기고 그 문제를 이제 파고 들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드는 과정에서 분명 인터넷에 검색도 할 거고 아니면 요새 이제 잘 나와 있는 네네.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해볼 거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이제 과학을 조금씩 이해하고 이제 알아나간다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금처럼 유튜브가 왕성하지 않을 때는 예전에는 뭐 주변에 뭐 사람 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네. 질문을 하던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겠죠. 네네. 아니면 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서 이제 뭐 보고 이해를 한다던가. 네네. 근데 요새는 진짜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서 네, 뭐든 다 나옵니다. 그러면 뭐 공부나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영상 같은 거 조금 참고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네. 뭐 조금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가장 큰 건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 호기심을 갖고 네. 그걸 또 탐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그쵸. 시간을 갖는 거. 네. 그런 게 중요하다. 네. 그냥 길을 가다가도 저건 왜 저렇지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꼭 수학, 뭐 수식, 뭐 물리 하면 이제 수학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깊게 안 할 거면 수학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물리는 뭐 수학이 영상, 없다 이렇게 말씀. 수학이 필요 없다. 물리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할 게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꼭 어렵게 보지 말고 어려우면 일단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예, 접근 자체를 안 하게 되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알겠습니다. 보면 흥미롭고 네네. 또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단순히 멈추지 말고 뭐 영상이나 아니면 또 이덜트의 그 과학 영상 좀 참고하면서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좀 참고하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학 질문은 뭐 여기까지면 충분합니까? 전 이제 충분합니다. 예. 네, 궁금한 게 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예. 혹시나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신 영상을 거 있으면. 보시는 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댓글로 언제든지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엔 제가 음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됩니다. 음악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이든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도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쵸. 이제 음악을 항상 듣고 다니거든요. 그쵸. 공부할 때도 듣고. 네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영상도 많이 찾아봐요. 네네. 근데 요새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고 한데 이제 특히 이 노래하는 가수들 보면 이제 고음을 쫙쫙 아주 잘 내는 가수들이 있는데 꼭 고음을 이제 잘 내야만 진정 잘하는 가수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고음을 잘 내는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인가? 네, 그렇죠. 예, 그런가라는 게 저희 질문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고음을 잘 내야 좀 약간 진짜 가수 같고 노래를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맞아요. 고음 잘 내야 됩니다. 고음. 왜냐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저 뭔가 네. 고음을 들으면 일단 소름이 끼치고 그쵸? 전율이 오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고음 잘 내는 가수가 노래 잘하는 가수 같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끝내면 제가 사실 대답을 하는 의미가 없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고음은 음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율을 네. 느꼈다 했잖아요. 예. 그게 뭔가 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닿았다는 건데 저음보다는 고음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스피커나 뭐 여러 그 장비를 통해서 몸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 스피커 마이크가 없다 하더라도 고음을 내면은 그게 더 멀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한테 더 체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고 막 박수를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감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 전달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음의 그런 특성상 봤을 때 고음 잘 내는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음의 특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노래를 불러보면 고음이 아무 때나 나오나요? 아니요. 언제 고음이 나오죠? 뭔가 클라이막스. 그쵸. 갑자기. 클라이막스. 그쵸. 뭔가 점점. 처음에는 잔잔하다가 클라이막스 때 딱 때릴 때 고음이 나옵니다. 이걸 마치 영화로 비유하면은 영화 이제 전쟁 영화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다 약간 보급품 같은 거 준비하고 전부 다 약간 서사를 전개 나가죠. 근데 이제 중반 클라이막스 되면은 막 칼싸움 하고 총싸움 하고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그럼 우리 그때 막 재밌다고 막 아까 말한 전율 느끼고 막 재밌게 느끼잖아요. 노래도 그때 고음 날 때가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정말 이게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 잘 내는 가수가 뭔가 잘하는 것 같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사 전개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고음 잘 내는 가수가 노래 잘하는 가수인가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성 자체가 일단 그렇죠. 그런 뭐라 해야 돼? 그 과정이 있는 거네요. 그 드라마 맞습니다. 같은 것처럼. 그렇죠. 서사 전개가 네. 다 있는 거죠. 곡도 보면은 작곡을 이제 조금 배우고 하면 그냥 대충 뭐 뚝딱뚝딱 만드는 것 같아도 사실 송폼이라고 해서 곡의 형식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노래도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 이 부분을 이제 곡의 형식에서는 코러스라고 하는데 뭐 사비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고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전율을 느끼고 고음 잘 내면은 뭔가 되게 희열을 느끼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고음은 네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네. 근데 노래를 듣다 보면 이제 꼭 고음이 있지 않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평탄한 노래들. 네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뭐 새로운 기법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어떤 드라마의 장르처럼 어떤 장르. 그냥 고음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저음이 앞쪽에 깔리는 이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고음이 없는 노래. 고음이 없는 노래. 네, 그냥 노래 전체가 고음이 없고 평탄하게 음. 가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노래도 평탄할 뿐 굴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음이 그렇죠. 부분이 코러스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음정이 좀 높아질 거예요. 딱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고음보다 폭이 조금 좁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좀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그런 노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그냥 개인의 자유죠. 노래가 어떻게 보면 개인 창작물이기 때문에 꼭 넣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막 노래 고음처럼 왔다 갔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다 하나 노래가 될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장기야. 그런 그렇죠. 노래죠. 그렇게 해도 뭐 감동 주고 그리고 또 특색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로 비유하면 출제자의 의도, 창작자의 의도.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고 하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정답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해결이 됐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가끔 그 코인 노래방 있지 않습니까? 네, 코너. 코인 노래방을 꼭 들려서 노래를 합니다. 네네. 네, 일주일에 한 3번은 가는 것 같은데. 요즘도 그렇게 가시나요? 네, 옛날에 맞습니다. 일주일에 네. 5번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노래를 하다 보면 뭐 보통 본인이 하고 싶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람마다 다 그 목소리가 다르고 네, 음역대가 다를 건데 네네. 본인에게 맞는 노래를 찾고 싶은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걸. 네네.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찾죠?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노래를 많이 불러보죠. 그래서 네. 일단 저는 레슨생한테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나박이를 한번 시켜봅니다. 대표적으로 김나박이 김범수 나올 다 전부 다 시켜보고 결국에는 본인한테 맞는 곡은 너무 찾기 쉬운 게 뭐냐면은 본인이 불렀을 때 그냥 편안한 거. 나는 그냥 이 곡이 잘 돼 하면 그게 본인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한테 잘 맞는 곡과 그렇지 않은 곡이 구분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잘 맞는 곡처럼 다른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그 다른 노래를 부르면 또 다르게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목소리 노래하면 되는데 약간 성대모사 한다고. 예를 들어 박효신 노래 하면은 갑자기 뭐 소울님 소리나 원래 본인 목소리는 그냥 소울님이 전혀 아닌데 박효신 목소리만 있다면 이거 박효신 노래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인한테 잘 맞는 곡은 너무 찾기 쉬운 게 본인이 부르기 편안한 거. 그리고 안 되는 노래가 있으면은 본인이 잘 됐던 노래 있죠? 그거 창법대로 그냥 안 된 노래 불러보세요. 그럼 잘 될 겁니다. 그런 방법이군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을 때 음역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사람마다 음역대는 제가 이제 성악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음역대는 실용음악에서는 구분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악에서는 성종이라고 해가지고 뭐 바리톤, 저음, 그 다음에 뭐 테너, 뭐 고음 구분을 하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성악은 그렇게 구분짓는 이유가 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극마다 배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배역에 맞게끔 설정을 하다 보니까 성종을 너는 베이스, 너는 테너라고 결정을 짓는데 실용음악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용음악은 사실 뭐 후두의 위치가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 후두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냥 소리 아름답게 잘 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음은 안 나는 사람은 나는 그냥 바리톤인가 봐, 나는 고음을 못 내나 봐, 거기서 맞히는 게 아니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다 알다시피 개발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음역대에 대해서 본인이 고음이 안 난다고 해서 나는 고음 이제 이번 생에는 뭐 글렀나 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음역대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노력을 하면은 이제 극복이 가능한 영역인가요? 일단은 뭐든지 똑같지만 타고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음은 테크닉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가면은 최대한 빠르게 배우는 거고, 방법을 모르고 본인이 그냥 계속하면은 뭐 노력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테크닉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은 말하듯이에 올라오나요? 말하듯이에 올렸는데 잘 안 보셔서 이제는 그냥 레슨생한테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많이 봐서 네네. 빨리 퍼뜨렸으면 좋겠는데. 구독자 말하듯이 10,000명 되면 그때 10,000명 되면 제가 그 고음 비기 같은 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그 박효신 소몰이 이렇게 따라할 때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박효신이 예전에는 소몰이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요새 저 박효신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박효신 영상 이제 댓글 보면은 또 뭐 사람들이 좀 비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음색은 그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소몰이 언제적 소몰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새 들어보면 또 소몰이 창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요새는 뭐 벨칸토죠. 벨칸토. 네네.
그래서 예전이랑 지금이랑 박효신의 그 뭐라 해야 돼 발성법 네네. 그게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네. 제가 박효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박효신이 옛날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게 했고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저도 이제 뭐 박효신에 비하면 너무 음악 생활이 적긴 하지만 이제 5년이 넘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박효신의 변천사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박효신이 데뷔를 18살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앨범을 내고 이제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방송 활동을 해왔죠. 그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일단은 박효신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본인의 감대로 그쵸. 그렇게 한 건가요? 그냥 감각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때 그런 분위기여서 맞아. 약간 예. 그런 다 SG 워너비나 다 약간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본인도 그게 아무래도 잘 모르는데 좀 묻어 나온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박효신도 한 5집 앨범 넘어가면서 좀 서서히 그걸 좀 약간 걷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때가 이제 5집을 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굉장히 거의 한 10년 정도 흘렀을 건데 그런 걸 하면서 본인도 뭐 콘서트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뭐 방송도 나가고 정말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성찰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점을 찍는 그 단계가 오죠. 그게 바로 뮤지컬 할 때.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을 하면서 박효신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물론 뮤지컬을 해본 적은 없지만 뮤지컬을 제가 배울 때 뮤지컬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요는 마이크를 통해서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도 되지만 뮤지컬은 마이크를 쓰더라도 앞에 관객이 몇천 명이 있고 그게 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럼 그렇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호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호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소리가 옛날처럼 그 소몰이창 뭐 어둡고 막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호흡을 많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노래를 많이 불러보고 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효신이 그러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예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진짜 예전과 다르게 좀 더 맑다고 해야 되나? 그쵸. 맑은 청량하고, 목소리. 예. 예. 되게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그리고 그 뮤지컬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이제 소몰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또 바꾼 이유가 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소몰이 창법 그거는 네. 비발성적인 창법입니다. 비발성?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발성적이지 않아요. 그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을 상하게 하나요? 목을 아니면? 엄청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용음악에서는 성대 접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그 소몰이는 성대 접촉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면서 거기서 뭐가 개입이 되냐면 호흡만 사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외부 근육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고 엄청 뭔가 누르게 되고 이런 소리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한번 왔던 건가요? 박효신은 성대 결절이 온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조금 다른 거였어요? 아픈 걸로 나는데 그래서 그 시대 보면은 뭐 그 시대 유명했던 가수들은 거기서 창법을 바꾸지 않으면 성대 결절 오거나 뭐 좀 목이 지금까지 노래를 못 하거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소몰이는 저는 절대 가르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박효신이나 다른 뭐 SG 워너비, 김준호나 이런 분들은 가능했던 게 일단 피지컬이 되고 그분들은 타고났고 그분들은 그래도 외부 근육을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호흡으로 소리 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그게 안 받쳐주니까 그걸 따라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거는 전혀 가르칠 생각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네.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그 박효신도 그렇고 그 옥주현도 그렇고 네. 뭐 다른 가수들도 보면 그 누구야 동방신기 그 시아준수 네. 전부 다 이제 음악을 하다가 뭐 저는 계속 예전 생각하기로 계속 음악을 하면서 지내겠거니 했는데 이제 뮤지컬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뮤지컬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네네, 뮤지컬 그래서 많이 입문하죠. 뭐 그런 이유가 있나 싶어서 왜 뮤지컬로 이렇게 들어가나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뭐 그분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그분들 자체가 네. 통뼈가 굵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장르도 한번 해보고 싶을 거고. 이제 도전 그쵸. 같은 의미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옥주현, 박효신, 시아준수 전부 다 티켓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굳이 막 그 그러니까 뮤지컬 그게- 자체가 사실은 네. 장르가 처음에는 네. 지금처럼 막 주류 장르가 아니었어요. 근데 맞아요. 정말 이제 스타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뮤지컬이 뜨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맞아. 뭐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박효신이 뭐 웃는 남자 한다? 그러면은 박효신 팬들은 못 봐서 안다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이 많다는 거는 배분도 이제 스타한테 많이 돌아가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조금 이제 장르를 좀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발성적인 행태를 봤을 때는 네. 가요보다 조금 더 발성적인 게 뮤지컬이고요. 네. 뮤지컬보다 훨씬 발성적인 게 성악입니다. 성악 이제 오페라나 뭐 정말 많죠. 네. 그래서 너무 오페라나 뭐 가곡이나 뭐 성악 쪽으로 가버리면 가수들이 사실은 그 자신들의 특색을 조금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 타협 지점이 뮤지컬이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좀 뭔가 그 관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무래도 조금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네. 저것도 제 그냥 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네네. 저는 네,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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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다 세 개씩 해봤네요. 세 개? 예, 맞아요.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은 외계인이 있는지 외계인, 예. 그리고 외계인 없다. 외계인 있다. 외계인 외계인 없다. 있다. 외계인 있다. 예. 그 다음에 과학자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는 저는 오일러. 예.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현상은 뭐 요새 유튜브나 아니면 뭐 그쵸. 여러 가지 매체 잘 나와 있으니까 네,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것도 네. 듣고 하면은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을 먼저 갖는 거다. 그렇죠.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죠. 호기심이 없으면 시작도 안 하니까. 네네. 호기심.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저희가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해서 네. 영상을 또 새로 찍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말하듯이 채널을 계속하지만 그 이덜트 채널에 어떤 걸 올리면 좋을지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주제를 좀 잘 선정해서 또 이덜트 채널에도 영상을 지속적으로 조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저도 옆에서 이제 함께 의논해서 이제 좀 더 뭐 여태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재밌어지려고 노력하겠고 또 유익한 영상 한번 구상해서 함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독자 1000명이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맞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내 옆에 1000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네.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우리를 네. 응원해주고 구독을 해주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진짜 네. 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네네. 정말 네. 작다고는 못하는 것 그쵸. 같습니다. 진짜. 예. 처음에 사실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는 이거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값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이 1000분이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네. 또 그분들 생각하면서 영상을 또 더 만들어야겠다, 좋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맞아요. 좀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 원동력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쵸.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이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다음에 2000 구독자분들 또 모이면 저희가 그때는 이제 커뮤니티에 뭐 그 글을 올려서 뭐 구독자분들 초청한다거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그런 질문을 좀 받아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